안녕하세요. 맞춤형매 김희준입니다. 지금 좀 보려고 하는 물건은 제가 임장을 먼저 갔다 왔어요.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장을 가서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임차인을 만났는데 임차인이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을 못 올렸고 오늘 결과가 나와서 분석하고 영상 결과까지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각가가 조금 높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짚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760번이고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인데 일단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16억이었고 4차까지 떨어졌으니까 반값 이하로 떨어졌죠. 5억 5,500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8억 320만원에 낙찰이 됐고 차순위가 8억 110만원인데 제 느낌상은 컨설팅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전체적인 내용이랑 임장을 갔었던 사진하고 영상하고 결과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숙박시설이고 토지는 546평, 토지가 크죠? 상당히 넓어요. 건물은 220평이고 토지 건물 전체 다 해서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16억이고 소유자 겸 채무자가 개인입니다. 개인이고 채권자는 은행이에요. 은행인데 사진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외져 있어요. 포항에 보면 지적도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여기가 흔히 말하는 포항 시내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월포해수욕장이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여기에 얼마 전에 촬영도 했죠. 드라마 촬영. 월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모텔인데 이쪽 근방에 이제 군데군데 하나씩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매로 나온 이 모텔은 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더 오래된 모텔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일단은 사진 보기로 하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편도 1차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데고 여기는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고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이쪽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 사진이 보면 나오는 곳입니다. 이쪽이 이제 차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가 보겠지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좀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건물 내부 이제 주차는 그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찍은 거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것도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문에다가 안내 쪽지를 끼워 두셨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이 넓어요.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넓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일단은 토지 건물이 있고 토지 감정가가 일단은 괜찮아요. 잡종지이지만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땅이 넓어서 6억 4,400 그리고 건물의 어떤 감정가가 거의 한 1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중요한 건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봤더니 2억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2020년이야. 2020년 1월 31일. 그러니까 이게 등기부등본만 좀 떼봤다라고 한다면 보증금보다는 뭐 월세를 좀 내더라도 보증금을 좀 이렇게 낮게 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이럴 줄을 몰랐겠죠. 근저당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소유권 이전을 했고 근저당이 18년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지금 사업자 등록 시점이 2020년이니까 이것보다 날짜가 뒤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등록을 했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이게 또 보증금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못 받습니다. 2억을 다 못 받아요. 일단은 안에 내용 또 보기로 하고 이제 현황조사서인데 현황조사서 봤더니 일단 뭐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내문을 남겨놨다 이야기를 하죠. 저는 만났어요. 저는 만났고 한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대장 보면은 1층, 2층 이렇게 있고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 승인
15년이 15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매각물건 명세서도 임차인 고지돼 있고 보증금, 배당 요구가 아니고 사업자 진짜 일괄 매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현장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반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관리자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쪽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 보시면 다 논밭입니다. 논밭이에요. 논밭이고 이게 보시면 또 레미콘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레미콘 하면 아무래도 이제 먼지도 많이 날리고 흙도 날리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와버렸네. 이 뒤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보이죠? 영일 레미콘. 여기가 이제 레미콘 들어가서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 보시면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옆에 우인텔 업장이 나와요.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가 지금 경매로 나온 거고요. 옆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이거는 너무 오래돼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은 제가 임차인을 만났어요. 임차인을 만났고 여러 가지 대화를 좀 했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가 궁금한 건 뭐였을까요? 제가 낙찰자라면 상태가 궁금하겠죠. 모텔의 상태, 그리고 영업. 제가 낙찰자라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당신은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차인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은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면 인도명령 대상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사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차인분을 만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혹시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실질적으로 임차인도 저에게 좀 조언 내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태는 일단은 연식에 비해서 수리해야 될 곳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제가 낙찰자나 아니면 최고가 매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대략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물 새는 부분이나 하자 보수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 이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가장 좀 안 좋아요. 결론으로는 이게 제가 당연히 평일날 갔습니다만 하루에 몇 명 들어올까요? 이 무인텔에 제가 거짓말 안 할게요. 2명 들어온다 합니다. 하루에 2팀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뭐야,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다 이거 문이 내려져 있었던 거면 이거 다 사용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문이 내려놓은 이유는 청소를 마저 못해서 일단 내려놓은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내려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려져 있다라고 해서 다 사용하고 있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태, 영업, 임차인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임차인분은 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이거를 혼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했겠죠. 근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 동안 2년 만에 2억을 날리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안 좋았고 임차인분은 지난 2년 동안 많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좀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임차인분은 나가실 것 같고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좀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을 잘 아시고 잘 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낙찰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보시면 토지의 감정가가 적진 않아요. 6억 4,400. 가격 시점이 1년 전이라고 이제 봤을 때 6억 4,400인데 지금은 뭐 감정하면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이제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요. 당연히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왔다 갔지만 이제 임차인을 만난 사람은 저 포함해서 이제 제가 이때 임장을 갔을 시점으로 따지면 이제 2명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은행 채권자가 임차인을 찾아와서 낙찰 받아라 라는 요구도 했었고, 왜냐면 임차인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솔직히 이 건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겠어요? 임차인이 가장 많이 알겠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그러면 그런 요구가 왔을 때 채권자가 당신이 낙찰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 물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요구해서라도, 아니면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낙찰 받을 수가 있겠죠. 좋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은 수익이 너무 안 나온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본인은 빨리 이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 낙찰 금액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임차인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이 정말 잘하고 이거를 살려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낸다라면 다행이에요. 다행이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낙찰받은 이분도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저는 높아시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그래서 저는 전체 감정가에 비해서 전체 감정가로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인데, 이 실질적인 이 모텔의 내부 속사정을 들어본다면 이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을 내려요. 하지만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또 다른 어떤 능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임차인분이 이제 낙찰자분하고 어떻게 이제 만남을 갖겠죠. 어쨌든 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도 그렇고 이제 나가시는 분도 그렇고 다 잘 돼서 또 새롭게 잘 사업이든 아니면 그 외적인 것든 잘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하고 이 내용 결과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장은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아요. 좋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